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성입니다. 오늘은 그 투자 고민 나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글쎄요. 이게 오늘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와 투기 이걸 꼭 구분해야 되나 이런 생각. 그리고 이제 S킴님, 한님, 걸님 이렇게 세 분의 고민을 제가 좀 소개하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제가 이제 상담해 드리는 건 아니고 고민을 나눠 드리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제가 주말에 금요일 날 이렇게 TV를 이렇게 돌리다가 타짜 이거 세 번째 타짜죠? 이 내용을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보면서 맞아. 저 뭐 이렇구나, 뭐 저렇구나. 이게 그 지금 이제 그 도박이잖아요, 도박. 투기라고 하기도 보다도 도박이잖아요, 도박. 이 사람들이 얼마나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힘든지 뭐 그런 이야기들. 뭐 막 진짜 막 뭐 싸우고 뭐 칼 푹 뭐 이런 많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영화 보면 나오는 게 많잖아요. 그런 투기적인 그런 성향입니다. 주식 투자가 투기랑 뭐가 다를까요? 뭐 이러면은 다르다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합니다. 그쵸? 왜냐면 주식 투자는 되게 고귀하고 뭔가 그런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투자지. 투기는 주식은 투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느꼈던 생각은 뭐냐면 반대로 왜 주식 투자가 투기랑 다르다라는 거를 자꾸 강조할까? 그 얘기를 왜 많이 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비슷한 점이 많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투기판처럼 사기꾼도 많고요. 진짜 냉정하고요. 진짜 무서운 곳이라는 겁니다. 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선한 마음으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다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투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완전 투기가 넘치고요. 사기꾼이 넘치고요. 정말 냉정한 곳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요즘에 이제 주말 동안에 이제 나왔던 뉴스들 이렇게 보면 뭐 어떤 모 회사에서 누가 이제 뭐 힘들어서 이제 뭐 안 좋은 선택을 하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자본주의 시대에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폐해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건 좋아요. 그리고 새롭게 이제 투자라는 거, 건전한 마음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라는 것도 아시는 걸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마치 내가 이걸 알게 돼서, 내가 이거 알았으니까 이걸로 돈 벌 수 있을 것 같지만,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네. 왜 이렇게 어렵지? 왜 그러냐면, 남들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헤지펀드 운영을 하면서 항상 너무 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나는 나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근데 시장은 또 다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제가 막 그 인공위성 얘기도 하고 자꾸 막 이런 얘기가 왜 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가 남들도 다 알고 있는 정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 안 그러면 이 영화에 자꾸 나오는 것처럼 호구 된다는 거야, 호구. 그러니까 막 뭔가를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내가 거래를 막 해가지고 잘할 수 있을 것 그런 생각을 물론 갖는 것도 중요하고 뭔가 도전을 하는 건 중요하지만 쉽지 않다는 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투기랑 비슷한 게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냐면 그 우리 정인승 대표님이랑 이번 주에 얘기했던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같이. 제가 잠깐만요. 자, 투기다 이런 거에 대해서 투기를 제약시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사실 나는 과연 내가 정말 투자자인가? 그런 생각을 오히려 하거든요. 야, 이게 진짜 말씀이 그래서 진짜 저는 오히려 제가 하는 거는 투기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근데 사실 어쨌든 주식 투자라는 거는 결국 돈을 버는 행위일 뿐이지 투자와 투기의 그 경계나 그런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냐. 네. 투자다 투기다. 자,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요. 정인승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투자다, 투기다 구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나는 과연 투자자인가? 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약간 솔직히 소름이 돋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저기 대표님 정도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요? 아, 이 투자는 굉장히 고귀한 건데, 투기랑 비교를 하신다고요? 이런 얘기를 직접 하신다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본인 입장에서 나는 그러면 과연 진정한 투자자인가? 아니, 오히려 나는 투기에 가깝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씀을 던져주신 거예요. 이 화두를. 과연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투기를 하고 있는 건가?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투자를 하신 분조차도 과연 내가 투자자인가? 투기꾼인가? 이런 생각을 하신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그걸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걸 얘기하고 주식시장이 도박판, 투기꾼 뭐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뭐 얘기 많이 나오는 정치 테마주 이건 투자라고 볼 수 있나요? 이건 투기죠, 투기. 거의 훨씬 투기에 더 가깝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투자하고 건전한 투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는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이게 이제 이호석 팀장은 그래도 인간미가 느껴지고 그래도 뭐 좋은 사람인 것 같고 뭐 따뜻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글쎄 제가 그걸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게 굉장한 장점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한 감정은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이 제가 뭐 인간적인 것 같다 이런 얘기가 그래도 가치 있는 걸로 인정받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이 시장에서는 그런 사람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이 시장에서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돈 버는 게 아니고 진짜 냉철하게 나 오늘 뭐 이거 좋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다음날 어느 순간 막 매도해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돈을 찾아서 잘 벌어요. 더 잘 벌 확률이 높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만만한 시장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냉혹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여기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뭐 그런 거죠. 일례로 어떻게 뭐 공장에서 불이 났어요. 뭐 대만에서 불이 났어. 대만 공장에 불이 났어. 그럼 우리 당장 뭐 생각합니까? 지진 났어요. 뭐 생각해요? 반도체 공장 혹시 문제 없어? 안 그러면 호재인데. 삼성전자 호재인데.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돈을 벌어요. 근데 그게 옳은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가치적인 혼란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박종대 연구원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장에 들어와서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뭐 좋은 마음으로 뭐 세상을 살아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냥 돈 번다고 생각하고 들어와야 돼. 돈 벌기 위해선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 하고 투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장기적인 투자해야 되고 막 샀다 팔았다 하고 사람들 등쳐먹으려고 하고 아까 그 유승범 여기 나왔던 것처럼 이거만 해가지고 누구 사기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인 돈 벌 가능성은 낮아요. 왜냐면 그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식대로 하지 마시고 그러나 투자와 투기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주식시장은 그냥 놔두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냥 놔두면. 이상한 주식만 아니면. 정말 뭐 너무 이상하고 너무 안 좋은 주식이 아니면 대체 확률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시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무조건 장기 투자 이 얘기는 아니고 좋은 주식을 좋은 가격에 샀다면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막 샀다가 팔았다가 뭐 했다가 이런 거를
안 하셔도 된다. 남 속여 먹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 더 좋은 정보를 알아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그런 걸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뭐 정답은 없는데 그냥 한번 정인승 대표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S킴님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제가 그 투자 고민 나눈 터에 계속해서 질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100분 넘게 있는데 그것 중에 오랜만에 한번 꺼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SK님께서는 내러티브와 넘버스, 기타 이런 식으로 세 개로 투자를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식 투자를. 그래서 내러티브는 미래를 전망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라고 보면 미래를 이제 내다보는 거니까 내러티브로. 넘버스는 과거를 기준으로 뭐 퀀트 투자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반복된다고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나? 그리고 뭐 퀀트 뭐 등등 뭐 기타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이호석 팀장도 뭐 헤지펀드에서 분명히 퀀트 뭐 이런 거 공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여기에 어떤 걸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투자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뭐 내러티브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넘버스로 얘기하는 사람 뭐 무시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무시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방식대로 돈을 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대답을 드리거든요. 뭐 정인승 대표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오른손 잡이면 오른손 타석에서 스윙을 해라. 내가 괜히 왜 오른손으로 잘 칠 수 있는데 내가 잘할 수도 있는 시장도 아닌데 왼손에 가가지고 왼손 타자진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오른손 타자인지 왼손 타자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나는 내러티브를 통해서 미래를 전망하면서 성장주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성향은 뭐냐면 굉장히 미래에 대한 컨빅션이 강해야 되고요. 그리고 남들이 좋다는 주식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도 잘해야 그러니까 그 매수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되게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매수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더 중요한 게 사람들이 내가 막 다 좋아한다라는 주식을 어느 순간에 다른 이유 때문에 막 엄청 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구조적인 성장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 뭐 저는 여전히 계속해서 올해는 뭐 쉽지 않다라고 봐도 성장주가 계속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힘을 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성장주가 지금은 못 가니까 저는 뭐 올해도 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못 가니까 그냥 힘을 빼는 겁니다. 힘을 뺀다라는 얘기는 이게 비중을 이제 투자 비중을 조금만 줄여놨다가 내가 원하는 만큼만 좀 줄여놨다가 조금 더 좋은 기회가 오면 더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안타를 치기 위해서, 홈런을 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넘버스를 잘한다는 게 이게 반드시 맞진 않은데 그래도 조금 비슷한 것 같아서 뭐 가치 투자 아니면은 과거에도 이랬으니까 과거에 이제 PER 기준으로 뭐 5배에서 7배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던 주식이었는데 지금은 5배니까 샀다가 7배가 되면 팔고 왔다 갔다 반복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그렇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들도 많은데요. 그런 투자도 먹힐 때가 있고 지금 시장은 그런 투자가 워킹 하는 거죠. 작년에는 성장주 투자자들이 이렇게 좋았는데 올해는 이렇게 되고 있어요. 완전히 지금 다른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 전체적인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여전히 이쪽이 더 우위이긴 하지만 여기도 성장률, 주식 수익률로 따지면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퀀트 베이스로 투자하시는 거는 저는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아까 말했던 대로 퀀트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투자하시는 가지고 성공하시기는 조금 이제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다. 그래도 한다면 저는 이 퀀트 베이스로 계산된 여러 가지 그 숫자들 이거를 참고하시는 거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거죠. 이게 한국의 코스피의 뭐
어닝 추정치가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그건 참고를 하시면 된다. 그거 가지고 투자 의사결정을 하지 마시고 아 그래? 이게 이렇게 됐어? 그럼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런 기준, 판단이 들어가고 나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땡N님께서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주식담보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아야 됩니까? 그리고 5년 후에는 변동금리 적용되는데 지금은 금리가 낮아서 걱정이 없는데 이제 금리 올라간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이건 답이 없는 거거든요. 또 이거 변동금리라 할까요? 고정금리라 할까요? 답이 없어요. 그리고 5년 후를 또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죠. 지금 상황 보면은 금리는 이제 계속 올라갈 것 같지만 뭐 저는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하시기보다는 지금 뭐 고정금리로 하셔도 되고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거의 0%에 가까우니까 지금은 고정금리로 계속 가져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숏캐시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숏캐시 전략을 제가 이제 하반기 전망을 통해서 삭제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숏캐시라는 것은 현금을 파는 거다라는 거니까 정확한 의미로는 빌려서 투자하세요 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삭제한 이유는 지금은 빚을 내가지고 추가적으로 빚을 내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현금을 확보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현금을 조금 확보하시자. 왜냐하면 뭐 제가 틀려서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언제든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이 100이 있는데 100 중에 100을 다 투자하는 게 아니고 한 20 정도는 남겨놓으시고 불확실하니까 빠지면 더 사시는 전략으로 좋은 가격에 사놓으시면 또 올라갈 거니까 어차피 중장기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여전히 높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나이에 따라서 또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현금 비중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현금 비중을 많이 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은. 왜냐하면 직장이 있어서 100만큼 버는데 내가 쓸 돈이 뭐 50이어서 나머지 50만큼은 투자를 계속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하게 될 현금 비중은 지금도 여전히 많은 거예요. 내가 앞으로 벌어들이고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많은 거잖아. 하지만 은퇴를 하신 분들은 달라요. 은퇴를 하신 분들은 내가 벌 돈보다는 쓸 돈이 많거나 캐시플로우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나가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현금 비중을 반드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멘붕이 올 수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세컨샷을 잘 칠 수 있는 데다가 공을 계속해서 보내놓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또 빠질 수도 있으니 한 20%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컨샷을 치기에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뭐 불안하고 그런데 막 자꾸 이렇게 트레이딩했다가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시고 조금은 지금은 좀 관망하셨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또 다시 들어가는 것도 조금 가격을 손해 보더라도 그게 마음에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바뀌면 또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빚을 갚아야 되느냐? 저는 빚을 갚으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빚이라는 거는 또 대출이라는 거는 또 그래요. 나중에는 저는 뭐 ESG 얘기도 많이 드리고 하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또 능력이 되는 시대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 받아놓으신 대출이라면 돈이 생겨가지고 빚을 갚으시는 것보다는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금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산이 빠지면 또 사야 되니까. 어차피 자산이 빠지면 또 사야 되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의 목적이 이유는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더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때 들어가는 그러면은
그 작년에 3월달처럼 또 그런 기회가 온다는 그런 기회는 당분간 안 옵니다. 그런 기회는 당분간 오지 않지만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좋은 가격에 사실 수가 있다면 아니면 좀 더 투자하시기 편한 과정에서 사실 수가 있다면 좋은 거니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THGAR 뭐 이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 분 이분은 전문직이고 30대이신데 고소득자신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 규모도 상당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주셨어요. 공부 양과 수익률의 상관관계.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공부의 양이 이만큼이면 돈을 버실 수 있는 확률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좀 더 나아가서 공부의 양과 수익률을 찍어보자. 확률 말고 수익률. 그러면 이게 상관관계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아니면 상관관계가 없을까요? 이 질문이십니다. 만약에 상관관계가 없다면 공부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쵸? 상관관계가 없어. 공부를 하나마나 수익률이 똑같아. 그러면 공부를 뭐하러 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공부를 하나하나 똑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성공할 그 투자의 의사결정을 좋은 의사결정으로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굳이 한 이유는 뭐냐면요. 공부를 하시면 확률은 높아집니다. 확률은 높아진다는 건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확률이 높아지면 단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그 확률이 누적되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에요. 저의 이효석 아카데미라는 채널의 존재의 가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뭐 공부를 하나 안 하나 수익률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이 중요한 질문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면 그래도 그러면 나는 주식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한테 조금 수수료 이미 낮아졌으니까 수수료 주고 맡기는 게 낫지 않냐.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네. 내가 뭐 뭐든지 그렇잖아요. 내가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그러니까 뭐 인생을 살면서도 다 비슷한 거 아닐까요? 이걸 내가 하는 게 나아 아니면은 돈 주고 맡기는 게 나아. 여러분들이 돈을 지불하는 거는 대부분 내가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는 것보다 그게 나으니까 그런 거예요. 밖에서 외식하는 이유는 내가 밥을 해 먹을 수도 있지만 이 돈 내고 그냥 먹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고 주식 투자를 해봤는데 너무 힘드네. 너무 스트레스 받고 차라리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볼까? 이런 생각으로 그냥 수수료가 요즘에는 또 ETF도 많아지고 뭐 그래서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알파헌터, 베타그레이저, 그리고 ETF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알파헌터 많이 해보셨잖아요. 지금 요즘에 이제 개별 주식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나는 이거는 정말 나의 천직이고 나는 정말 이거 할 때마다 너무 기분 좋아서 막 이런 분도 있지만 너무 힘들어서 안 할래요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투자를 하시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단순히 이게 어떤 종목을 공부하고 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어떤 펀드가 좋지? 어떤 사람이 잘하지? 이런 걸 공부를 하시는 것도 또 중요해요. 왜냐면 그 사람한테 맡겨야 되니까. 마치 이거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네요. 알파 헌터는 요리법을 배우는 거야. 자기가 요리를 어떻게 하고 맛있는 걸 만드는 거. 근데 베타 그레저나 간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맛집을 조회하는 거야. 맛집을. 어디가 맛집인가? 어디가 가격이 싼가? 어디가 더 맛있어서 좋나? 이런 거 찾아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투자와 투기를 과연 구분을 해야 되나? 이 이제 정인승 대표님의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리고 뭐 제가 이제 타짜를 보면서 생각했던 것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서
꼭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드린 것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투자의 세계가 어렵고 무섭고 힘든 겁니다. 주가가 오르고 빠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는 웬만하면 다 주식이 올랐기 때문에 되게 막 뭐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는 많이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못 벌어서 아까워. 제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내가 돈을 못 벌어서 진짜 배 아파. 이런 거는 많아도 힘들어 죽겠어. 이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투자 환경이 많이 바뀐 것 같고 조금 어려운 환경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많은 것 같고 공부하셔야 되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주말 동안에 쉬시면서 한번 보시고 다음 주에도 이어서 아카데미 계속 되니까 한번 계속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